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맺어지고 얼마 전에는 기막힌 일을 겪은 여성입니다. 정말 남편과의 만남은 지금 생각해도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만남이었죠. 저와 남편이 첫 만남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정말 교통사고 같은 만남이었어요. 때는 면허증을 발급하고 장롱면허를 유지하던 사회초년생이던 제가 어느덧 차가 생기고 어느 정도 사회인이 되었을 무렵의 이야기예요. 면허증 발급은 참 오래전에 했는데 장롱이다 보니 불안해서 차를 사고도 초보 운전 딱지를 떼지 못했죠. 다들 아시잖아요. 처음에 차로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는 하루하루인지. 저도 똑같았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그날도 여전히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니던 때였죠. 그날은 이상하게도 운전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꾸역꾸역 차림으로 나가다가 그만 사고를 낸 날이었어요. 사고는 커브를 돌다가 나게 되었죠. 하필이면 택시와 부딪혀서 차 안에서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저를 봤는지 못 봤는지 기사님은 내려서 다짜고짜 삿대질부터 하더라고요. 처음 난 사고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서운 마음에 차에서 내려 죄송하다고 90도로 숙여 인사를 했는데도 기사님의 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았죠. 지나가는 다른 차들이 저를 쳐다보는 기분에 얼굴은 붉어지고 계속 죄송하다고 허리를 굽혀서 사과를 하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제 앞에 딱 서더니 허리를 숙인 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남자는 큰 소리로 기사님께 소리를 쳤고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사람이 이렇게 허리 숙여서 사과하면 먼저 받아주기나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저기서 사고 나기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 여성분이 100%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던데요. 지금 이분 차에 초보 운전 스티커 붙여 있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근처 CCTV나 블랙박스로 영상 같이 확인해 보시죠. 경찰 오기 전에 저랑 같이요. 그냥 서로 보험 처리하자 좋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까지 이 여성분에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위협적으로 나오시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 기사님도 알지 않습니까? 기사님은 남자가 처음 자기 앞에 섰을 때는 잠시 당황만 했었는데 남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표정이 굳더군요. 그리고 제길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냥 큼 하더니 꼬리를 내리며 마는 겁니다. 이런 장면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실제로 처음 당해보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남성분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챙겨주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100%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성분 말대로 그냥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면 되는 일인데 제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으니 영상을 보면 되는 일인데 도로 위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세계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었죠. 이때 제 앞을 막아줬던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당황한 저를 그냥 혼자 보낼 수 없다며 집까지 같이 가주었어요. 옆에서 운전에 대한 조언도 막 해줬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은 일상처럼 일어날 수 있다며 저를 안정시켜주려 무척이나 애썼죠.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묻더군요. 혹시 살면서 큰 소리를 내본 적은 있나요? 아까 사고 현장에서 너무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시고 기사님이 막 화를 내도 한마디도 못하시고 계시길래요. 평생 욕도 안 해봤죠. 딱 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얼굴만 빨개져서 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라고 하자 남편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참 잘 보죠.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제 생에 두 번째거든요. 아까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알던 착한 사람이 생각나서 도와줘야겠다 싶었어요. 이런 것도 인연인데 여기 제 명함 한 장 받아두세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나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아직은 남편이 되기 전에 남성 명함을 내밀면서 멋쩍게 웃으며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달라는 말에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밀 명함을 받으니까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명함 받아주셨으니까 이번 도와준 거는 밥으로 사례 받겠습니다. 나중에 저랑 같이 함께 하시죠 하며 능청스럽게 말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빠른 시일 내로 전용 약속을 요청했고 남편은 흔쾌히 시간이 된다면 그때 보자고 했죠. 그렇게 남편과 만난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왜 나를 도와주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종일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말 하면 속상하실지도 모르지만 정말 우리 엄마 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우리 어머니와 성격이 똑 닮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저런 엄마 밑에 어찌 이런 아들이 나왔냐 하면서 그랬는데 여기 우리 엄마 딸이 있어서 그랬나 보네요. 솔직히 그때는 궁금했어요. 이 남자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날 같다고 말할 정도일까 싶었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뭘까 정말 궁금했죠. 그래서 남편의 두 번째 만남도 흔쾌히 수락했고요. 전 그렇게 남편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제 궁금증을 풀 수 있었어요. 우리 엄양는 말이죠. 정말 유리같이 맑은 사람인데 그만큼 깨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그런 어머니를 늘 옆에서 지켜주었죠. 평생을 그렇게 예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내가 당신을 보고 있는데 당신 위로 우리 어머니가 비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내가 지켜줘야겠다 싶었죠. 당신에게 달려간 건 고작 그런 이유예요. 정말 단순한 이유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더 궁금해졌어요. 남편이 말하는 어머니란 사람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고요. 그렇다고 만난 지 한 달 결혼 이런 것은 아니었고 한 1년쯤 만났을 때였나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길래 얼른 받아줬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왜 남편이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만난 시어머니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그 정도로 들었다면 젊은 사람에게 뭐라고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셨어요. 그 연세에 이렇게까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똑같았거든요. 하루는 어머님이 자신이 아끼는 거라면서 본인의 화단으로 데려가더니 어떤 항아리에 본인이 심은 꽃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 여기 활짝 핀 꽃도 정말 예쁘지만 여기 이 항아리가 정말 나한테는 가치 있는 것이란다. 이게 내 시할머니가 쓰던 항아리였거든. 그런데 오래 쓰다 보니 이렇게 깨져버렸고 장독으로도 쓸 수 없어서 어쩌나 싶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고쳐주었지. 그래도 장을 담기에는 무리인지라 이렇게 화분으로 살려서 사용하고 있고 말이다. 내가 얼마나 소중히 하는지 너는 알겠니? 항아리와 꽃을 보면서 활짝 웃는 어머니는 정말 신주단지를 모시는 듯 항아리를 매만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소중한 물건인가 보다. 나중에 나도 잘 관리해야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결혼을 반대하는 말조차 모를 것 같은 천진난만한 분이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요, 시어머니가 이렇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 똑같은 성격을 가진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대의 말이 1도 없는 시어머니의 대신을 친척들이 제1 결혼에 반기를 들고 일어섰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친척들은 우리 친정의 상황이며 제 통장의 월급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내서 시어머니와 제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죠. 아유, 지금 이런 애를 며느리라고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도 안 맞는 애를 그저 자식 말만 믿고 데려온다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이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이렇게 반대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지. 사람은요,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수준이 맞지 않으면요, 낮은 쪽에서 높은 애를 이용해 먹으려고 안달이 난다고. 그런 당연한 것도 모르고 애를 결혼시키겠다니 제 얼굴은 빨개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 제 상황과 저의 친정집 내부에까지 정말 부끄러웠죠. 게다가 친척들은 죽은 시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요. 제 결혼은 막아야 한다며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억울했죠.
하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전부 다 사실을 기반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렇게 가만히 있죠? 친척들은 더 물이 올랐는지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떵떵거리기 시작했죠. 일어나는 무리 같은 집안이랑 결혼하려면 예단비를 5천씩 해야도 모자란다고. 너 집에 5천씩 해줄 돈은 있니? 그런 돈도 없으면 우리 집안이랑 연을 맺을 생각도 하지 마라.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걸 신부라고 데려와 가지고는 속상해. 그렇게 질길 팍 죽이던 친척들의 말에 저는 우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 잘난 남자와 결혼해서 그런 친척들에 이겨가며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몇 주 뒤에 다시 만난 친척들은 저를 봐도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더군요. 얼마 전에만 해도 저랑 시어머니만 있으면 으르렁대던 친척들이 이렇게 조용하니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시어머니만 바라보던 제게 조용히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침적들이 너를 잘 몰라서 그래? 저번에 있던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절대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단지 집안일이라니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던 모양이더구나. 그러니 내가 저번 일은 눈 감고 넘어가 주렴이 시어미를 봐서도 부탁한다. 어머니인 친족들이 예전에는 저를 제 장점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라며 미안하다고 본인이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에게는 한없이 좋은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날 마음 이상했던 일은 제 기억 속에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최대의 장점인 성격을 이용해서 친척들이 오만 짓을 다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나서도 싫은 소리 하나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주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안달이 났었어요. 하지만 조심했으면 될 일을 우리 남편에게 들키고 만 겁니다. 친척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된 남편은 크게 화를 냈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나중에는 집에 와서도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 엄마가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 거. 그렇게 그냥 돈을 해주고만 있었던 거 알고 있었냐는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그래도 자기가 지닌 전부인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모든 걸 왜 뺏기고만 있냐 말이야? 아무리 사람이 착하다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자기가 바보야 바보냐고 헌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행동 안 해. 어떻게 맨날 사고를 치는 게 왜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어 안달이냐? 냔 말이야. 이때까지 당해온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는지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났고 이후로는 보기 싫다며 시어머니를 찾아가지도 않더군요. 남편의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날 그렇게 남겨진 어머니를 혼자 들고 온 일이 내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전 혼자라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가니 어머니는 쓸쓸하게 혼자서 화단을 돌보고 있어요. 제가 저 왔습니다. 어머니 밝게 인사를 해도 시무룩한 표정으로 화단에 떠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몇 시간을 앉아 있는지 혼자서 화단과 대화라도 주고받는 듯이 말을 하는데 그 뒷모습이 정말 측은해 보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힘을 주기 위해 옆으로 다가가니 어머니는 물을 주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너무 오래 있었나 봐. 그래서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겠지? 그래, 내가 짐이 되지 말고 얼른 갔어야 하는데. 나보고 얼른 오라고 이러는 거지? 나도 알아. 아닌데 알겠어. 가야지. 곧 갈게. 여기 꽃이 피는 것만 보고 갈 테니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 남은 건 우리 며느리가 알아서 잘 키워주겠지. 작게 속삭이는 듯이 말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죠.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이별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시어머니를 각별하게 챙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꽃 항아리 몇 개를 들고 우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얼른 들어오라 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자 문득 며칠 전 시댁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어머니의 손에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도저히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우리 지금 당장 병원부터 한번 가봅시다. 그날 어머님이 했던 말들이 도저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무서우면 저랑 함께 가요. 검사받는 그거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요. 어서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자는 제 말에 어머니는 무엇이 그리 서러웠는지 모르겠지만 앉아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막 소리치시는 거예요. 안 가도 알아. 나도 안다. 나도 죽기 싫어. 그런데 어떡하겠니? 너희 내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커서 어떻게 해? 나는 못해. 가족한테 절대 이런 말을 알 수 없다는 이상한 어머니의 말에 저는 다그치듯 물었어요. 지금 보니 어머님 자기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서 말해보세요. 그래야 어떻게라도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죠. 제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처음 겪은 어멜니는 울면서 말을 안 하려 입을 꾹 다무셨지만 저는 계속 재촉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절대 어멜니를 꺾을 수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멜니는 한참이 지나서 입을 여시더군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대로면 얼마 못 갈 거라고, 당장 보호자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하라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들은 그날 화를 내고 가버렸는데 내가 아들에게 줄 재산도 반이나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내게 간이식을 해달라고 말을 꺼낼 수 있겠어요. 이 늙은이는 한 몸을 살리겠다는 것과 앞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의 것을 탐낼 수 있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안 돼요. 난 못해. 이제서야 그날의 속삭임이 무슨 말이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어머니는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에서도 남편에게 더 이상의 실망은 안겨주기 싫었고 그냥 죽을 각오를 했다는 사실을요. 전 어머니의 그런 말에 그날부터 어멜니에게 돈을 뜯어갔다는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재산의 반이 어느 정도인지는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결코 작은 돈들이 아니었으니 최소한 검사는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는 다른 곳이더군요. 전화를 받은 친척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아이 그래. 그래서 이번에 내가 검사 받으면 얼마나 챙겨준대? 아무래도 목숨값이니 전보다는 많이 받아야겠지? 아, 그때 우리가 그렇게 너를 반대했는데도 너라는 며느리를 들이면서 입막음을 시켰는데 그때보단 더 받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 입에 참을수를 채우는 대가가 그 정도였으면 이번에는 목숨이 달린 일이니 그것보다 패는 많아야지. 일단 내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렴. 이번에는 얼마나 챙겨줄 수 있는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검사는 받아주지. 검사만. 저는 여태껏 남편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전 어머니에게 물었죠. 어머님,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날 남편이 화를 낼 때 그냥 내 탓이라고 말해줬으면 죽었을 텐데. 왜 혼자서 이런 부담을 지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왜 어머님의 재산의 반이나 그것도 남편한테 한 소리를 하는 거 알면서 그러셨어요? 어머님, 그런저래 보면서 옅게 웃으시며 말을 시작했죠.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을 당해봤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너를 보고도 마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아마 내가 나라도 그럴 거야. 너도 내 성격을 닮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야. 사람이 받을 상처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니? 어머니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더군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지 알고 있던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거뜬히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던 겁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바다 같은 마음에 존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저를 어머니는 등을 두드리며 달래주었고요. 그래서 저도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검사를 받은 지 얼마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입니다. 저번에 간이식 관련해서 검사 받으신 분 맞죠? 검사 결과 이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 되는 날 같이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죠.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이렇게 기쁜 말이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울면서 좋아했는지 저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라도 어머니에게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어머님 몰래 병원으로 혼자 가서 수술 동의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날을 맞춰 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방문했죠. 어머니에게 수술 동의서를 쓴 상황이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의사에게 묻는 거예요. 설마 어린 며느리 몸에 흉터라도 남나요? 아직 신혼인 아이예요. 이런 늙은이보다 살 날이 앞으로 더 남은 아이란 말입니다. 혹시라도 흉이 크게 남는 거라면 그 있잖아요. 제 피부라도 떼서 며느리에게 주세요. 부탁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에 기쁘기도 하고 내가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한 어머니는 긴장을 했는지 침까지 꼴깍 삼키면서 의사에게 말했어요. 그 와중에도 제 생각만 가득했다는 게 너무나 저희 시어머니더워서 저는 옆에서 그저 웃고만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수술을 하게 되었던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물론 처음엔 화를 냈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일 먼저 내게 와서 물어봤어야지. 내가 우리 엄마 가족인데 당연히 이식 가능성이 더 높지. 왜 당신이 먼저 가서 검사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렇게 돈을 챙겼던 양반들은 다 어디 갔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화를 내는 남편의 이해는 갔어요. 저라도 남편의 상황이면 화가 났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화가 날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래도 어머님께는 큰 소리 내지 말았으면 해. 그래도 혼자서 죽는다고 무서워했던 분이셔. 당신 어머니니까 어떠셨을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그리고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냥 내가 검사 먼저 받아보겠다고 한 거고. 다행히 검사 결과 내가 어머님께 이식이 가능했고 그래서 그냥 수술하겠다고 말한 거야. 이건 어머님이 내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 당신이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도저히 사람 같지 않더라. 저번에 전화하니까 검사하는 일에도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또 예전에 어머님이 친척들에게 돈을 준 일은 나에 대한 험담이나 반대를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내가 어멜니께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나 싶은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너무 큰 소리는 내지 말아요. 우리 조용히 말을 걷는 나를 이해해 준 건지 남편은 조심스레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더군요. 검사가 힘들지는 않았어. 그런 거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차라리 당신보다 권장은 나를 부르지 그랬어. 아휴, 엄마도 그래? 내가 화 좀 냈다고 나한테 못할 말도 아닌데 그걸 속으로 삼키고 있었대. 정말이지. 두 사람 다 너무 착해서 내가 곁을 비울 수가 없다.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어머니에게도 조심스럽게 자신이 했던 행동을 사과하면서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며 어머니 앞에서 선서를 하더군요. 전 그 둘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한동안 서서 지켜봤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수술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늦은 밤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은 남편을 찾아가 부탁을 했어요. 하나 하더군요. 너 우리 집 화단에 있는 항아리 알지? 내가 엄청 아끼는 붓꽃이 피어있는 항아리 말이다. 그것 좀 지금 가져올 수 있겠니? 안내가 갑자기 그게 보고 싶어서 평소 같았으면 툴툴댈 남편도 그날은 무슨 일이든지 들어줄 눈치였고 알았다는 대답과 함께 병원을 나갔죠. 전 그 틈에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못했던 말을 전했어요. 어머님, 저요. 어머님에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를 어디서 제가 또 만나겠어요? 성실하고 좋은 남편의 마음 약해서 며느리 부리지도 못하는 시어머니라니요. 정말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어머님의 보호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은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요. 어머니는 제 말에 눈물을 보이셨지만 의지 않으려 노력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셨죠.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저는 말을 더 이어갔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약하면 절대 어머니처럼 행동하지 못해요. 저도 무서우면 꼼짝도 못하는데 전 어머님처럼 되려면 한참 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와 함께 오래 같이 사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도 그제야 입을 여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너도 약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서 너를 반대하지 않은 줄 아니? 절대 아니다. 오히려 너 같은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내 생에 2번은 없을 소울메이트가 그랬으니까 내 시아버지 말이다. 그러니 너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 들지 않아도 돼. 오히려 내가 너한테 고마워. 너와 있는 시간은 정말 내 시아버지가 돌아온 것만 같아서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 나도 받았던 걸 너한테 이렇게 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구나. 어머니의 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죠. 그렇게 어머니와 한참을 속닥거리고 있을 때 남편이 어머님이 부탁했던 붓꽃 항아리와 화단에 있던 몇 개의 항아리를 더 챙겨서 병실로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꽃을 보자마자 내일 있을 수술도 잊었는지 화사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아들 너무 고맙다. 이렇게 꽃을 들고 와줘서 이건 여기는 옆자리에 내려놔줘. 남편이 어머니의 말대로 옆에 꽃을 내려놓자 어머니는 꽃과 대화를 시작했죠. 예, 여기. 새 아기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말했지. 정말 좋은 아이라고. 그이와 너무 닮아 착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 아기에게 건네주려고 한다. 너도 좋지. 어머니는 꽃과 한참을 대하시더니 불꽃의 꽃말을 아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꽃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러자 어머니인 제게 말했죠. 내가 이 소중한 항아리에 다른 것도 아니고 붓꽃에 심은 이유가 있지? 벚꽃의 꽃말이 너무 좋았거든. 벚꽃은 말이다 좋은 소식 혹은 사랑의 메시지란 꽃말을 가지고 있단다. 얼마나 좋은 꽃말이니? 그러니 너도 이 꽃을 소중하게 대해 주려매 물론 내 소중한 항아리도 말이야. 갑자기 꽃말을 운운하며 항아리와 꽃을 부탁한다고 말했고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러겠노라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병실에서 때 아닌 분갈이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환자를 살피러 들어왔던 간호사가 이를 발견했고 다들 놀라서 어머니를 말렸죠. 환자분 이러시면 곤란해요. 내일 수술이신데 얼른 주무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저희도 담당 선생님에게 혼나요. 어서 그만두세요. 간호사와 어머님의 신랑이 소리에 저도 잠에서 깼고 어머니는 말리는 간호사에게 사정을 하면서도 분갈이를 꼭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날이 밝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노인네입니다. 인식 받는다고 다 사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 생애 마지막 소원이라도 이뤄주세요. 죽기 전 노인네 부탁도 못 들어줍니까? 어머님은 평소에도 부탁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 새벽에는 죽기 전에 소원이라며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분갈이를 계속하려고 했어요. 간호사들도 그런 어머니의 태도에 지쳤는지 마음대로 하라며 손을 놓았고 저는 그냥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평소에는 너무 다른 행동이어서 이유가 있겠지 싶었죠. 그렇게 어머니가 항아리에 담긴 흙을 바닥으로 퍼내기를 한 상황에서 수분 가만히 두고만 있으면 지치겠다 싶어서 저도 함께 돕고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항아리에 흙은 제법 많이 퍼낸 상황이었어요. 다시 한번 흙을 퍼내려고 손을 뻗는 순간 항아리 안에서 뭔가 딱딱한 물건이 만져지는 거예요. 처음엔 크기도 작았어서 그냥 돌인가 싶었는데 제가 그것을 꺼내 바닥으로 내려놓자 어머니는 잘했다며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항아리에서는 그런 것이 6개나 있었답니다. 나왔어요. 알고 보니 항아리 안에 있던 것들은 공인인증서가 담긴 6개의 USB였어요.
랩으로 꽁꽁 싸매서 넣어놓은 USB는 세월의 흔적만 보이고 멀쩡히 작동되었죠. 저와 함께 작동이 잘 되는 것에 본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지금이 딱 죽기 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니? 이건 내가 그 사람하고 약속했던 일이야. 먼저 간 그 사람 내 시아버지 되는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거든. 아이 가는 순간에도 어찌나 내 걱정을 그리 했던지. 내가 돈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보니 가는 순간도 편히 가질 못했지. 어느 날은 나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돈 없는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고 돈 없는 사람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말이야. 친척들을 보면 알겠지만 딱 내 남편이 말한 대로지. 그 사람이 아이. 그러니 나보고 전체를 보여주지 말고 발만 내놓고 다녀라 하고 말했거든. 나머지 부분은 죽기 전까지도 감춰두라고. 근데 이제 와서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겠니? 여기 나 살리겠다고 수술도 하는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너한테 내가 무엇이 아깝겠어? 우리는 내 말대로 날이 밝으면 다시 태어날 사람들인데 안 그러냐고. 저는 이 상황이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6개의 공인인증서를 받았고 그걸로 확인한 계좌에는 상상도 못했던 돈이 있었으니까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의 재산을 보이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도 모르고 있던 엄청난 재산을 어머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런 말을 남기셨죠. 예부터 곳간의 열쇠는 여자들의 책임지는 거라 했다. 나는 그럴 능력이 되지 못해서 아예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착한 남자를 만났지만 넌 그러지 않았으면 해. 내 아들이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이거든. 그러니까 내 남편하고는 절대 나누지 마라. 이건 오롯이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목숨값이자 고마움에 대한 선물이다. 어머니이니 사실을 절대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침이 밝아 찾아온 남편의 앞에는 저는 어머니가 말했던 충고를 마음으로 다지며 웃으면서 능청을 부렸어요. 어때? 이렇게 같은 옷 입고서 있으니까 우리 정말 모녀 사이 같지 않아? 하며 말이에요. 그런 저를 따라서 어머니는 웃으셨고요. 어찌 보면 남의 눈에는 희극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술을 앞둔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있으니까요. 수술은 오후에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손을 꾹 잡고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둘 다 겁쟁이라 덜덜 떨면서 기다렸지만 하나가 아니라 저흰 둘이었으니까요. 서로를 지켜주자는 마음은 같았어요. 그렇게 수술은 끝이 났고 결과는 보시다시피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전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대신 삶은 이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생각보다 큰 수술이었기에 어머님은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에 병원에 있어야 했고 저도 어느 정도는 병원에서 머물며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했죠. 그 일은 남편이 대신 전부 해주었고요. 남편은 수술 전에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 둘에게 엄청 잘해줬어요. 평소에도 정말 좋은 남편이었지만 말이죠. 그런 남편과 저는 어머니의 현재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눴어요. 이렇게 수술도 했으니 우리 근처로 모시자고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서로의 집은 생각보다 거리가 멀었거든요. 저도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는 긴 시간 차를 타고 갔어야 했고 어머니는 운전도 하지 못했으니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 위해 큰 맘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느꼈는지 본인이 나서서 당장 집을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듬직하죠. 남편이 찾아온 집은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우리 옆집이었어요. 우연히도 옆집 사람들이 때마침 해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남편과 함께 어머니가 살게 될 집의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식물을 얼마든지 기를 수 있도록 큰 화단을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집 안 곳곳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싶은 마음에 CCTV도 거실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갑자기 급변하면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당연히 어머니의 허락은 다 받은 상황이었고요. 어머니인 새 집에 들어서자 너무 좋아하셨어요. 평소에 길렀던 화분들도 모두 가져와 집에 두었으니까요. 지금은 집에 놀러가면 꽃에 물을 주면서 좋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좋아하는 꽃에게 물을 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신 느낌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척들과 멀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사한 시어머니를 몇 번 찾아오곤 했지만 거동도 불편하고 곳에만 관심을 주는 어머니의 태도에 불만을 표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면 아무 말도 없이 눈치가 보이는지 집을 나가더라고요. 너희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찾아오지를 않더니 왜 이제서야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려고 들어? 내가 바보인 줄 아니 우리 어머니 조금 변하시지 않았나요? 수술 후에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자는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돈만 밝히던 친척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진 상황입니다. 어머님, 그 사실이 무척이나 좋았는지 지금도 나날이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도 정말 즐거워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제 사소한 긴 이야기가 지루하지는 않으셨나요? 뿌린 대로 거듭나는 말이 있는데 친척들의 상황이 딱 그것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우연히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일을 계속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건 언젠가 힘들어지는 날이 오면 쓰려고요. 어머님이 주신 소중한 돈이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